이 고급 좌석 버스에 붙는 소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타사와의 제휴가 종료된 이후 독자 개발의 길을 걷게 된 한 고급 좌석 버스가 세상에 등장한 지도 이제 20년이 흘렀습니다. 강산이 2번 변할 동안 바뀐 건 디자인이나 사양입니다. 현대자동차 유니버스입니다. 유니버스는 현대자동차의 고급 좌석 버스로 주로 고속시외 버스나 광역버스에서 쓰이는 모델입니다. 2006년 11월에 최초 공개됐고 2026년 11월부로 정확히 20주년을 맞이합니다. 현재 유니버스의 트림은 세부적으로 따질 때 전장 12.5m EX형을 포함해 프레스티지에서부터 엘레강스까지 구성됩니다. SD급은 전장 11.7m 엘레강스와 전장 12m 프라임만 구성되고 그 외 트림은 모두 HD급에 해당하는데 여기서 프라임 EX는 노블 EX의 염가형에 해당해서 프라임에서 쓰이는 테일라이트나 내장재 등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천연가스버스 사양이나 수소버스 사양은 현재까지 SD급 트림을 통해서만 출시됐으며 엘레강스는 앞문과 가운데 문을 적용할 수 있는 옵션이 존재합니다. 프레스티지는 오직 프리미엄 버스 운행을 위한 용도로 사용되고 프라임 EX 기반 형태 염가형도 있습니다. 그 외의 트림은 우등 시트나 일반형 시트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시내 버스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광역버스 등으로 운행한다면 실내 선반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또 유니버스는 현대자동차에서 생산하는 자동차 중 수출길에 오르기도 한 버스이기도 한데 일본에도 진출하고 베트남을 비롯한 동남아에서도 유니버스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가 유니버스를 출시하기 전엔 에어로라는 모델이 생산되고 있었는데 미쓰비시 후소의 에어로를 기반으로 한 모델의 후속작으로 세상에 등장했습니다. 2006년 부산 모터쇼에서 컨셉트 버스로 한번 선보인 이후 출시된 모델입니다. 현대자동차는 미쓰비시와 협력 관계에 있었다가 끊어졌고 새로운 고급 좌석 버스를 내놓는 건 독자적인 개발을 통해서 해결해야 했습니다. 다만 유니버스가 공개된 이후 에어로는 바로 단종되진 않았는데 2010년까지 에어로 LD, LS와 병행 생산하기도 했습니다. 에어로에서 유니버스로 세대가 교체되면서 트림 구성이 약간 간소화되기도 했습니다. 에어로는 2006년까지 LD, LS, LDX, 하이스페이스까지 SD급 4개의 HSX, 퀸, 익스프레스와 퀸 하이클래스까지 HD급 4개로 트림이 구성되고 있었습니다. 유일하게 리프 서스펜션을 사용하던 LD는 클래식과 컴포트로 계승되고 LS는 엘레강스나 럭셔리, LDX나 하이스페이스는 프라임, HSX에서부터 하이클래스까지는 노블로 계승되면서 총 8개였던 트림은 6개로 조정됐습니다. 외관과 내부 디자인이 확 바뀐 것도 특징입니다. 가로형 헤드라이트와 테일라이트 디자인에서 완전히 벗어났고 가니시 크기가 커졌습니다. 초기형은 가니시 형태가 3가지였는데 고속버스 운수사에서는 주로 검은색 바탕으로 된 종류 1가지가 주로 쓰였습니다. HD급의 노블에는 에어로에는 없었던 B필러라는 것이 추가되었으며 이 당시 스포일러 옵션을 적용할 때는 지금보다는 크기가 작은 것도 알 수 있습니다. 내부에 들어가면 TV가 설치되는 쪽이 가운데로 옮겨진 걸 알 수 있었는데 종전에는 약간 좌측에 설치되었습니다. 시계 설치 구역은 SD급 트림의 경우 우측에 있었다가 유니버스에서 가운데로 옮겨졌습니다. 운전석의 디자인도 크게 바뀌었는데 유니버스부터 포스포크 운전대를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버튼 하나로 승무원석 창문을 내렸다가 올릴 수 있는 것도 유니버스부터 시작된 겁니다. HD급 트림은 승무원석과 승강문 위에 작은 창문이 있습니다. 승객석 쪽은 전체적으로 자주색이나 보라색 계열을 사용한 것을 볼 수 있는데 선반에도 어김없이 그 계열이 적용된 걸 볼 수 있었고 우등버스에서 주로 보이던 선반 뚜껑은 에어로의 방식과는 다르게 선반 끝쪽을 제외하고 물건이 들어가는 입구 쪽만 완전 닫힐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일반형 시트는 유니버스부터 흔히 유로 시트라고 불리는 종류를 사용하기 시작해서 통로 측에 팔걸이를 내릴 수 있는 건 물론 시트 손잡이가 머리 부분에 위치한 것이 특징이었습니다. 우등 시트는 에어로에서도 볼 수 있던 디자인이었고 금호 고속 등의 경우 이른바 배기형 시트가 초기형에 적용되기도 했습니다. 에어컨 루버 디자인도 바뀌어서 모든 트림에는 각 좌석열마다 스피커가 주어졌습니다. 지금이야 전진 6단 기어가 보편적으로 사용되기도 하지만 초기에는 전진 5단 기어가 장착된 디젤 차량들도 경우에 따라 도입되기도 했으며
파워텍 425마력을 기본으로 쓸 수 있는 트림이 있는가 하면 380마력의 디젤 엔진이 장착되는 트림도 있었습니다. 디젤 사양은 파워텍 엔진이나 H 엔진을 사용하지만 광역버스에서 많이 도입되는 천연가스버스 사양은 340마력의 Q 엔진이 장착됐습니다. 이후에는 자잘한 변경 사항이 적용됐다가 2011년 11월에는 뉴 프리미엄 유니버스가 공개되고 그로부터 2개월 지나 2012년 1월부터 시판에 들어갔습니다. 이것은 초기형 유니버스의 디자인에서 어느 정도 변경된 것에 해당해서 전면부는 가니시 크기가 작아지고 차체 표면에 폰트를 새길 수 있는 공간이 커진 것이 특징입니다. 이때부터 주간등을 적용하기 시작하고 스포일러는 크기가 커졌으며 같은 현대자동차 그룹에 소속된 브랜드인 기아 그랜버드는 이후로도 몇 년간 작은 스포일러를 장착할 수 있었습니다. 외부 디자인 변경 형태는 럭셔리에서부터 노블 트림까지만 적용됐고 엘레강스 이하는 장기간 기존 디자인 형태로 남게 됩니다. 내부 디자인은 기존과 크게 다르지 않았기 때문에 당시 외관만 바뀌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2015년식부터 유로6 세대가 시작되고 약간 바뀌었는데 먼저 파워텍 엔진의 최대 마력수가 425마력에서 440마력까지 강화됐습니다. 내부를 둘러보면 보라색이나 자주색 계통을 썼던 것이 이때부터 검은색과 갈색 계통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다만 중앙고속이나 금호고속 등은 시트만큼은 초기형 때부터 썼던 색깔을 쓰고 있었습니다. 2016년 11월 프리미엄 버스의 정식 운행 개시에 따라 프리미엄 시트가 적용된 유니버스가 당해부터 도입되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트림 프레스티지의 등장, 기존 우등 시트보다 더욱 안락해지고 편의 기능도 사용할 수 있는 최고급 교통수단으로 무장한 차량입니다. 일반적인 버스에선 잘 쓰이지 않던 직물 재질이 프리미엄 버스에 적용됐고 승객 정원은 21명이었습니다. 프리미엄 버스 운행 개시 전후로 자동 긴급 제동 시스템 AEBS와 차선 이탈 경보 장치, 차체 자세 제어 장치도 적용되기 시작했습니다. 2016년에는 기아가 프리미엄 버스를 내놓지 못했기 때문에 현대자동차가 국내에서 최초로 프리미엄 버스를 출시한 자동차 회사가 되는 것입니다. 2017년식은 디자인을 약간만 수정한 직물 시트가 장착됐는데 팔걸이 폭이 약간 좁아지고 수납 공간도 생겼습니다. 그리고 당해 여름쯤에는 개별 모니터가 업데이트되면서 음악과 영화 코너에 자체적으로 탑재된 콘텐츠를 사용하는 것 대신 모두 스카이라이프의 영화나 음악 채널로 연결되는 것으로 재편되고 DVD 기기가 없어 무용지물이었던 DVD 메뉴가 없어졌습니다. 2017년 하반기를 포함해 2018년부터는 재질과 디자인이 확 바뀐 시트가 적용되기 시작해서 그랜버드 프리미엄 시트와 착석감 차이는 일부를 제외하면 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유로6가 적용되기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최하위 트림이자 에어 서스펜션이 아닌 다른 것을 사용하는 클래식과 컴포트 트림은 공식 사양에서 제외되면서 지금처럼 엘레강스부터 구성됩니다. 2019년 1월 디자인이 확 바뀐 유니버스가 공개되고 그 이후 판매가 시작됐습니다. 페이스리프트에 해당하는 이 모델은 2026년 1월 현재도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종류입니다. 페이스리프트부터 전장 12.5m인 EX형을 선보이는데 이는 전장 12.49m 그랜버드 실크로드나 블루스카이에 비하면 어느 정도 길기도 하지만 그랜버드보다는 12년 정도가 지나서야 12m가 넘는 트림을 선보인 겁니다. 페이스리프트 초창기에는 전면부 디자인이 통일되지 않았는데 기존 뉴 프리미엄 시기 당시에 노블 트림 전면부 디자인을 SD급이 사용하고 HD급만 완전히 달라진 겁니다. 테일라이트도 여부가 달라서 SD급만 기존 그대로 전구식을 사용합니다. 내부 디자인도 완전히 달라졌는데 먼저 승무원석은 다음과 같은 디자인을 사용합니다. 수동 변속기의 위치가 볼만한데 의자 옆에 바닥 쪽에서 운전대 오른쪽으로 옮겨줬습니다. 만일 자동 변속기 차량이라면 수동 변속기가 있는 자리는 수납 공간이 됩니다. 우등 시트는 당시에도 디자인이 변하지 않았고 프리미엄 시트도 소소한 변화만 있었을 뿐 일반형 시트도 디자인이 약간만 수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선반 디자인은 바뀌어서 이제 표면에 무늬가 새겨져 있고 시계 쪽 디자인은 HD급의 경우에는 바뀌어서 외부 온도도 표시해줍니다. SD급은 2020년이 되어서야 전면부 디자인이 HD급과 동일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한 가지 트림 삭제가 이루어지는데 엘레강스와는 약간의 옵션 차이가 있었던 럭셔리가 없어집니다. 앞문만 필요한 광역버스에서도 주로 쓰이던 럭셔리가 없어지는 대신 엘레강스나 프라임이 역할을 대신하게 됐고 규정 예정으로 비상구 장착이 의무화됨에 따라 2021년형부터 좌측 후면에 비상구를 볼 수 있게 됩니다.
동시에 프리미엄 버스의 좌석수는 20석으로 줄어들고, 그리고 현 세대 모델에 들어 전장 12.5m 염가형 트림인 프라임 EX가 판매됩니다. 기존 프라임과 비교하면 SD급이 아닌 HD급인데다 B필러가 있다는 것이 차이점이고, 이것을 기반으로 하는 프리미엄 버스도 있습니다. 그리고 유니버스 페이스리프트에서 최초로 선보인 또 다른 사양, 바로 FCEV 수소 버스입니다. 기존과는 다르게 수소 연료로 움직이는 차종이고, 수소 연료 탱크가 천장에 설치되는 관계로 전고가 더 높아져 3.74m입니다. 초기에는 전장 11.7m 엘레강스 트림 기반의 수소 모델을 내놓았는데, 연료 전지 스택 공간으로 인해 실내 공간이 기존보다 협소해지고 좌석수를 줄이거나 두께가 얇은 시트가 적용되기도 했습니다. 유니버스 FCEV 초기형 모델은 인천의 운수사에서 최초로 도입하고, 이후에는 서울 소재 공항버스 운수사, 부산의 시내버스나 공항버스 노선 운수사, 경기도 운수사, 그리고 시외버스는 호남고속에서 초단거리 노선 운행을 목적으로 도입했습니다. 초기형은 거리 635km 주행이 가능했다가 2025년 8월 거리 960.4km까지 운행 가능한 개선형을 선보였고, 프라임 트림 수소버스도 공개했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디자인이 변하지 않았던 우등 시트가 이때를 기점으로 확 변했습니다. 수소버스 개선형 상품을 내놓을 때 새로운 우등 시트도 선보였는데, 이 우등 시트는 비단 수소 사양뿐만 아니라 디젤 사양에도 적용되기 시작해서 고속사 등에서 2025년 하반기 신차를 도입할 때 이 시트를 적용해서 조금씩 도입하기 시작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이 시트를 적용한 개체 수는 아직 적기 때문에 시간이 더 지나서야 좀 더 보편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여담으로 한 가지, 2006년 최초 공개된 이후로 유니버스는 대략 6년 전후의 간격을 두고 적어도 외관 디자인이 변경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초기형 유니버스 공개로부터 6년이 채 안 되어서 뉴 프리미엄 유니버스 디자인이 공개되고, 그로부터 7년이 채 안 되어 페이스리프트가 공개됐습니다. 2026년 1월 기준으로 페이스리프트가 공개된 지 7년 차로 접어드는 가운데 아직까지 디자인 변경 모델이 공개된다는 이야기는 들린 적 없습니다.